전세대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위원회에서 전세대기 특별법이 논의가 됩니다. 여전히 지금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특별법 그리고 정부 지원 대책이 나올지 상당히 큰 의구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을 가져올 것인지 상당히 의문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세대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야사당이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발언으로 전세대기 깡통전세 피해자 정부대책이 안상미 공동위원장 발언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리고 특별법 나온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사적인 거래고 피해는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전국적으로 다양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도 기사를 보셨듯이 명의 대여자를 구하는 광고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또 이제 그들이 좀 진화를 한 듯합니다. 이제는 2채 이상 가지지 않게끔 명의 대여자를 구한다고 합니다. 정부기관인 허그도 당했고요. LH도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부동산 제도는 모든 제도는 정부가 만듭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그 제도 안에서 움직여서 계약을 했고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고 또한 임차인은 투자적인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인 삶의 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미 부동산 PF에 25조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재개발 투자이익을 환수도 하지 않고 탕감해 주는 것 등 세금을 이미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모두 사인 간의 거래를 지원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를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제도는 누가 만든가요? 정부가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또 특별히 혜택을 보고 있는 것들이 은행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온전히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난민과 같습니다. 정부가 있음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난민과 같은 처지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특별법에도 저희가 그대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시행을 해봤죠.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이 전혀 구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각지대만 커져서 피해자들이 더 아우성치고 혼란한 제도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도 잡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정답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도 못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전국적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이 지나서 제대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너무나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가 당장 급한 거라도 불을 좀 끄자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였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을 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제 총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민생입니다. 이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선구제, 호회수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선구제, 호회수가 무조건 돈이 나간다라고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책임을 분담을 하고 지불을 매입해서 추가로 이익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많은 엄청난 세금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면 1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국민들에게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살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 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도와 이 정부의 지금 태도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김태근입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1만 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라왕 선순위 전세사기의 피해자분들이 약 4천여 세대,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 후순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약 2,500여 세대, 다가구 후순위 전세사기 대전만 벌써 3천여 세대, 공동담보 공동주택 후순위 전세사기 부산 수원 합쳐서 이미 1,000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500여 세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더라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사실상 지원받을 게 없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아직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인 줄 모르는 피해자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가구 단독주택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퇴거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엄동설 안에 여전히 쫓겨나는 다가구 피해자, 신탁사기 피해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소한 1년 정도의 경공매 중지 절차와 주택인도소송 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서 건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 철학이 작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건물 관리 권한이 전혀 없는 주택 세입자들이 시장에서 알아서 관리할 수 있는 건물 관리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입법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택세입자의 자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종잣돈인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이에 대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어 최소한의 종잣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불치구 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실태조사가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전국의 3,000세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디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에게 최우선 변제금 상당의 자기자본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대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보증하여 금융기관의 전세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 전세 대출금은 모두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되었는데 현재 전세 사기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 전세 대출 채무는 온전히 주택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세대를 1만 세대로 가정하면 이 중 70%가 청년 세입자이고 이들 전세금의 80 내지 90%가 전세 대출입니다. 현재 정부는 주택 세입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니 주택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과 수원 및 부산 회생법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는 2년간 전세 대출금의 약 3분의 1가량을 변제하면 전세 대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5년 동안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중의 사기 피해입니다. 왜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야 할까요? 이해되십니까? 전세 대출 채무에 대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에 대한 신용 회복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전세 사기 특별법 보완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전세 사기 피해 가족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 TF 위원장 박주민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번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지난번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 만들어질 무렵부터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면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제정 당시에 빠져 있었던 선지연 후 보상제도를 포함해야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이 다 가기 전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선지연 후 보상제도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12월 내에 선지연 후 보상제도가 포함된 내용과 형식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뭐 저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당대표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이고 원내대표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거고 특위위원장이 저도 수차례 약속드렸던 바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무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제 야당들을 모두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된 입법 개정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대책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구제 방안이 없는 방안은 현재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공공에서 직접적으로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을 포함해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현재 소중한 주거권을 박탈당의 위기에 처져 있는 그리고 기존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억울한 피해자 시민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중대형 건설사가 미분양이 나면 나라의 돈을 들여서 비싼 가격에 미분양 아파트 등을 매입은 해주면서 왜 실질적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임차인의 지위에 있던 수많은 을들이 피해자로 그리고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통해서 실효성 없는 구제 방안을 스스로 도모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도 여기 계신 진보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번 국회 내 12월 내에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성찰이 있는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상임대표 윤희숙입니다. 지난 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 투잡 쓰리잡 뛰는 피해자들이 겨우 시간을 내어서 국회 앞에도 모이셨습니다. 피해자들께서는 죽지 못해 산다고 하셨습니다.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들이 많고 2천만 원, 3천만 원 돌려받지 못해 돌아가신 피해자들이 현재 확인된 것만 3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전히 피해자들의 희생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KB국민은행 허브와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 만남은 피하고 있고 특별법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면서 언론 플레이와 생색내기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 21조를 지원하는 것은 민생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3조 지원하는 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희룡 장관은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계속된 고금리 행진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입니다. 따지고 보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투자금 회수를 못하는 건데 은행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저리 대환대출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살았던 피해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잃고 귀한 생명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국회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등을 떠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기 모인 4개 정당의 힘을 모아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 단독으로 처리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연말이면 지식인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올해를 대표하는 4글자는 전세 사기일 것 같습니다. 이 4글자에는 끝내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을 비롯해서 1만여 세대의 고통과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4글자와 짝을 이루는 또 다른 4글자는 책임 회피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절규에도 무능과 뻔뻔함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초부터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입장에서 피해자들과 연대해 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져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에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피해자를 요구를 외면한 생색내기 법안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피해자와 함께 분노하며 여기 모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의힘이 끝내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기다리지 말고 21대 국회 내에 12월 국회 내에 개정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4인 간의 사기계약 피해자들을 모두 구제해 줄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는 단순한 4인 간 계약이 아닙니다. 정부의 부실한 전세 대출 정책, 전세 보증보험 정책이 사기꾼을 키웠습니다. 정부가 자격증을 발급한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기에 공모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가 피해자들을 낳은 것입니다. 마땅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선구제 후회수에 나서야만 합니다. 너무 높은 피해자 인정 요건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별로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적극 집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해야 합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천시 국감에서 지적한 것처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받아놓고도 예산의 1%도 쓰지 않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정부 여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공범이다라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마주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